직선의 방정식 나갈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m이 의미하는 게 뭐고? 기울기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y절편이죠. 자, 그래서 이걸 1차 함수라고 배웠는데 왜 1차 함수라고 안 하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의 차이가 뭐예요? 중학교 때 배웠죠? 여기 2학년 때. 그쵸? 응? 끊겨? 뭔 말이야? 기울기가 0일 수도 있어. 기울기 0이면 0이지.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x가 하나 결정됐을 때 y가 하나 결정되는 것. 그러니까 x가 하나의 y를 선택하는 것. 이걸 함수라고 정의해요. 오케이? 이게 함수야. x 하나에 y 하나. y는 뭐 같은 y를 고를 수는 있는데 x 하나가 y를 여러 개 고르면 그냥 함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직선들 중에 뭐 y는 0, y는 기울기가 0인 거가 이제 비슷한 접근이긴 한데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없죠. 기울기가 0인 게 아니라 그냥 없다고. 동시에 x 하나가 예를 들어 뭐 x는 1이라고 하죠. 1,0도 있고 1,1도 있고 1,2도 있고 맞죠? x 하나가 여러 개의 y를 갖죠. 대응되죠. 이러면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까지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표현으로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n이 아니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걸 일반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가장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기울기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해서 웬만하면 1차 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도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 가장 메인으로 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을 다음과 같이 쓰겠다. m의 x-x1 더하기 y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요. 이렇게 쓰겠다. 물론 이것은 기울기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말했던 x는 1 따위의 것들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직선은 어떻게 표현하냐? 두 번째 아이디어. 기울기가 주어진 게 아니라 두 점 x1, y1, x2, y2라는 것을 지나는 직선으로서 어쨌든 기울기랑 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x2-x1분의 y-y1에 x-x1 더하기 y1로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표현하고 지나는 한 점, 뭐 얘를 쓰든 상관없어요.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런 식으로 직선을 표현합니다. 단 x1과 x2가 같아서 이런 x축의 수직인 직선 형태로 표현된다면 그것은 x는 x1로 표현을 하게 된다. 얘는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이게 대전제겠죠. 그럼 이 두 개만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가 더 있대요. 뭐냐면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을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사실 x절편이 a, y절편이 b라는 것은 a,0과 0, b를 지나는 직선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로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죠. 다만 이걸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송영고에서 한번 나왔는데 한 4년쯤 전인 것 같아요. 4년쯤 전에 송영고에 나왔던 문제인데 인상 깊어서 기억을 해요.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절편 두 개를 주고 그걸로 직선을 표현한 다음에 블라블라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풀면은 10줄이 넘어도 답이 안 나와. 근데 이걸로 풀면 4줄 만에 나와요. 열 몇 줄이 걸려서 이게 그때 송영고 마지막 문제였거든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 그래서 아니 근데 아무리 객관식 문제 마지막 문제라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열 몇 줄이 나오는 풀이를 선생님이 냈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한 문제 틀려온 애가 이거 도저히 시간 내에 안 풀려서 틀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럴 리가 있나? 하고서 봤는데 실제로 열 몇 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 없는데? 하고 다른 방법 이걸 이용해서 풀었더니 4줄 만에 풀리더라. 아, 때때로 우리가 이게 아니라 절편이 나왔을 땐 이걸로 풀었을 때 굉장히 식이 단순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풀이가 극단적으로 짧아진다. 그거 구분하는 건 사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못해서 그냥 절편 나오면 웬만하면 저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 괜찮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만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해볼게요. 이것까지만 하고 끝내죠. 자, 개념은 이게 끝입니다. 121번 볼까요? 3루트 3,6과 루트 3,2에 대해서 A, B의 중점 둘 더하고 나누기 2하면 얘를 지나고 X축과 60도의 각도를 갖는 이 60도가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를 이룬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기울기를 중학교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탄젠트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왜냐면 기울기라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게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탄젠트랑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기울기가 탄젠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60도라는 것은 기울기 탄젠트 60도가 얼마예요? 루트 3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기울기와 중점을 줬죠? 그럼 어떻게 써요? y는 기울기 루트 3 x 마이너스 여기 있는 2 루트 3 여기 있는 더하기 4를 쓰면 직선이 나온다. 선생님 근데 우리 어차피 중학교 때 여기에다가 루트 3 쓰고 그 다음에 여기 2는 여기다가 뭐야 잠깐만 4는 여기 2 루트 3 써서 n 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안 돼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공통수학 2에 들어오면 단순히 그냥 직선을 찾아주세요가 아니라 직선을 가정해서 그 가정한 직선으로 문제를 풀어서 결과적으로 MN을 구하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일단 직선을 쓰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직선을 쓰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표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형태를 얘가 뭐 x1, y1을 지나는데 그걸 이용해서 뭐 블라블라 하는 것을 푸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x1, y1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식에 표현을 해야만 그걸 바탕으로 힌트를 얻어내는 문제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하던 거는 그냥 웬만하면은 너무 간단한 형태 아니면 빼고 이 방법을 메인으로 삼자. 이게 메인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은 지금부터 우리가 전에 말했다시피 2차 함수는 우리가 1학년 1학기부터 꾸준히 나올 거라 했죠? 2차 함수보다 더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 더 많이 나오는 이 1차 함수 2차 함수보다 1차 함수가 더 많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그 1차 함수의 기본형으로서 얘를 삼자. 알았죠? 얘를 기본으로 삼자.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물론 우리가 가장 무난하게 쓰는 거면 mx 더하기 n이 맞긴 한데 점에 대한 정보 또는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저렇게 쓰는 게 제일 무난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자. 연습을 해달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빼기 2겠죠. ax-y 플러스 b는 0으로 써달라는 건 말했다시피 이게 일반형으로 표현해 달라는 이야기고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얘랑 얘 제곱해서 더하면 7 이게 답이겠죠. (127쪽에서) 127번에서는 x 4개의 점이 주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0 b 마이너스 3,4 a 2,6 d 5,0 이렇게. 이때 A, B, C, 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구해달래요. 그냥 뭐 대각선 교점 구하는 거죠 뭐. 이 직선부터 구하면 어떻게 돼요? 두 점 지난 직선 기울기 6 증가한 동안 6 증가했죠? 1 곱하기 x-2 더하기 6이라 y는 x 플러스 4가 되고요. 두 점 지나는 직선 y는 8 증가하는 동안 4 감소했죠? 마이너스 2분의 1 x-5 더하기 0이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가 돼요. 내가 원하는 a, b는 그 둘의 교점이고 이 둘 연립하면 되죠. 위에서 아래 빼주면 0은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y는 3이 되죠. 그래서 a랑 b가 되고요.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점 이용해서 기울기 먼저 잡고 지나는 점 하나 찾고 기울기 먼저 잡고 지나는 점 하나 찾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절편이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138번 138번에 있네. 138번.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라는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이 a랑 b래요. 그러니까 a라는 애가 2,0이고요. b라는 애가 0,4죠. 근데 이걸로 만든 뭐래요? 정사각형이래. 정사각형은 뭔 얘기야? 내변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모든 각이 90도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C, D의 좌표를 구하려면 뭐 해야 되냐? C랑 D의 좌표를 구하면 돼요. 근데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제일 좋은 건 여기 한 면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 이 네 곳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랑 4죠. 4랑 2죠. 4랑 2죠. 4랑 2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4,6이에요. 여기 좌표는 6,2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 2 증가하는 동안 4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더하기 2라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4 이렇게 되죠. 얘의 x절편 구해달래요. 7,0이니까 7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사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좌표를 구할 때는 바깥에 있는 직각 삼각형인 애들의 합동을 이용해서 좌표를 찾아주면 간편하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얘가 너무 깔끔하죠. 그렇죠? 도형적 관점을 적용한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 진짜 도형을 열심히 쓰고 싶어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라면, 도형을 열심히 쓴다면, 지금 여기 합동인 삼각형이 있는 이유는 여기가 동그라미일 때 세모고 동그라미일 때 세모라서 그런 거잖아. 그치? 맞아?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2대 1대 루트 5 형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선생님 말대로라면 이 삼각형도 이 삼각형과 닮음 아닌가요? 2랑 4랑 2루트 5인데 여기가 2루트 5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는 지금 얘에 대해서 그 뭐야 여기 직각이죠. 이거 직각으로 만들어서 닮음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여기가 루트 5분의 2를 2분의 루트 5를 곱한 거니까 5가 돼서 여기 7,0 이렇게 써도 됩니다. 도형의 닮음 이용해서. 그쵸? 이런 짓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아, 뭐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x절편 구하는 거잖아. 그치? 도형의 성질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여기잖아. 근데 여기 좌표는 6,2로 쉽게 구하지.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소공식이라고 기억해요? 소공식? 가끔 언급했던 것 같은데. 뭐 약간 별칭이죠. 소공식이 뭐예요? 아, 뭐야? 뭘 소공식이라고 불렀어? 뭘 불렀냐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고. 맞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고. 그쵸?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고. 마지막으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의 비율관계, 그러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변간의 관계식, 맞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구한 게 얘를 원하잖아? 그럼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죠. 그럼 2의 제곱은 4 곱하기 1이죠. 그래서 6에서 1 더하는 거 7,0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래요? 다양하게 구할 수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 구해서 그냥 절편 찾아도 돼. 근데 직선을 굳이 안 구해도 우리가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곧잘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까먹은 사람 여기 상단에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이거는 내가 자주 언급할 거야. 도형의 성질에서 직각은 우리가 이번 2학기 때 좀 중요한 주제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를 직각 삼각형이 등장했을 때 이걸 이용하면 꽤나 유의미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꽤나 풀이를 줄일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기억을 하자. 직각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활용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았죠? 꽤 유의미해요. 유의미한 풀이를 많이 얘기할 거야. 식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도형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 때 풀이가 윤택해지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했고요. 그쵸? 그런 것 중에 일환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물론 내가 말하는 보통 풀이가 줄어드는 건 애초에 풀이가 이것저것 한 뭐 3줄짜리, 야 3줄짜리는 그냥 해도 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10줄짜리를 4줄로 줄이는 풀이가 있다면 그건 연습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고, 근데 그 10줄짜리 4줄로 줄이려면 이런 성질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다는 거죠. 오케이?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테니까 그때 뭐 좀 더 관심 가져줘도 괜찮아요. 아, 고민이네. 원래는 여기까지만 나갈라 했는데 이 뒤에 있는 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해서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숙제는 여기까지에 대해서 뭐 유형